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 회생은 신청을 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이때에는 원칙적으로 개인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 파산이 허용되지 않고 개인 회생을 하도록 법원으로부터 공고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아도 개인 파산이 허용되지 않는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파산은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아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단순한 실직 상태에 빠져 있다 해서 개인 파산이 허용되지는 않고요. 실직 상태가 유지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고령으로 은퇴를 한 경우가 해당하겠네요. 하지만 고령으로 인해 은퇴를 했다 해서 무조건 파산 면책이 허용되지는 않는데요. 은퇴를 해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그 연금 수령 액수에 따라서 파산 면책을 허용하기보다는 개인 회생을 공고하기도 합니다. 다만 법 규정에 의하면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이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경우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파산을 신청했을 때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러한 소득의 경우 자유재산이라 해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무상 그 수령하는 압류금지재산인 연금이 그 액수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파산 면책을 허용하기보다는 개인 회생을 하도록 공고하고 있으니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혼자 살고 계신 경우, 즉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수령하는 연금이 1인 최저생계비인 12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파산 면책을 신청했을 때 법원이 그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124만 원을 초과한다. 그 경우에는 파산 면책을 허용하기보다는 개인 회생을 하도록 공고하고 있고요. 2인 가구나 3인 가구의 경우에는 그 2인 또는 3인의 최저생계비를 확인해서 그 연금 수령액과 최저생계비를 비교한 후 그 연금 수령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파산 면책을 허용하기보다는 개인 회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나 회사로부터 꾸준히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수입 또한 소득 활동을 통해서 얻는 수입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해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아도 파산 면책을 허용하지는 않고요. 개인 회생을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은퇴를 했다 해서 무조건 파산 면책을 신청하기보다는 은퇴를 통해 연금을 수령하는 액수를 확인하고 그 부양 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를 확인한 후에 비교를 하고 개인 회생을 할지 개인 파산을 신청할지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파산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